안녕하세요. 국립부산과학관 강사 김효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대답은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AI 로봇이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봤어요. 구글에서 AI 또는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했더니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미지와 비슷한가요?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위키백과에서 알려주네요. 조금 어려우시죠? 좀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구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지능은 먼저 학습, 결정, 예측,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이란 외부로부터 배울 수 있고 결정은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준비하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인간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이미지, 영상, 텍스트, 문자나 숫자에 해당하고요. 소리 등과 같은 데이터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획득된 데이터는 데이터 라벨링이나 포맷을 변경하고 결합 변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에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로 제공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약인공지능은 기계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저차원적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고 강인공지능은 기계가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주장인데 보다 고차원적이면서 복합적이고 인간의 지능과 맞먹는 수준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주로 약인공지능에 해당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AI 로봇의 경우에는 강인공지능을 넘어서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게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일 텐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인식을 통해 음악 감상,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스피커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동작하고 음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시키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파동이기 때문에 일정한 파형을 갖게 되는데요. 이 파형 속에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면 소리에 따른 문자를 특징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언어 속에서 다시 문맥과 의도, 문법을 분석하게 되면 문장이 완성되게 되고 그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낸 정보를 다시 음성으로 생성시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걸로 여러분들 아마 요즘
상담원을 대신하고 있는 챗봇이란 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채팅 로봇입니다. 그러면 채팅 로봇은 바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중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찾아진 정보를 바로 문자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자로 제공하는 게 기존의 서비스라면 요즘에는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을 통해서 소리로서 제공하는 챗봇도 있습니다. 챗봇의 예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에듀테크 119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듀테크 119는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제가 질문을 남겼을 때 문자로 답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나는 방법에는 검색을 해서 찾거나 플랫폼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을 도입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검열도 강화되고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구글이 자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사용자가 시청하는 주제와 시청하지 않는 주제를 인지하고 과거 시청 데이터를 참고해 최종적인 추천 영상 목록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 영상이 있지만 인기 팝송 영상이 추천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원 이모 씨와 그 다음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A 씨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힙합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힙합 영상을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최신 영화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A 씨가 자주 보는 고양이에 관한 동영상이 이모 씨의 영상에서도 추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취향과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의 영상을 추천하는 기술이 바로 협업 기반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술은 콘텐츠 기반 필터링으로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고양이 영상을 자주 보기 때문에 비슷한 동물의 영상도 추천 영상 목록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 기반의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는 사용자의 이용 기록과 각종 개인정보를 토대로 이용자 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요즘 트렌드, 자주 찾는 카테고리, 또 제가 자주 먹는 음료,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는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아이디어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나 그림을 넣게 되면은 알맞은 슬라이드를 디자인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완성도 있는 PPT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주 쓰시는 내비게이션에도 추천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천 경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지, 판단, 제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지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꼭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한 환경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주력 센서로 사용하고 카메라로 얻은 이미지를 데이터 학습시켜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인공지능 청소 로봇과 서빙을 하는 로봇 역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사물의 인식률을 높여서 장애물을 피해가며 청소나 서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글과 네이버에도 이미지 인식을 이용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지와 문자 인식을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하게 되는데요. 구글 렌즈나 네이버 렌즈를 실행시켜 보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이미지나 문자를 인식해서 쇼핑이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글씨를 인식하고 영어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다음에서는 꽃 검색 서비스가 있어 꽃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모르는 문제를 사진 찍어 올리면 실시간으로 문제의 풀이를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도 있습니다. 잠시 뉴스를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 발생해 지난 5일 이후 25일 만에 700명대로 올랐습니다. 이 화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네, 바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주아 앵커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AI 앵커입니다. 김주아 앵커의 특유의 말 뉘앙스와 제스처, 표정 등이 실제 김주아 아나운서와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AI 앵커는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영상 합성 기술인 겐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기사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음성과 영상으로 변환되어 기존의 영상 촬영을 위한 시간과 인원과 비용 등의 자원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 앵커를 만든 핵심 기술인 겐은 대립하는 두 신경망 모델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성 모델과 감별 모델의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여기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생성 모델은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짜 같은 거짓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된 데이터는 감별 모델에서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게 되는데, 이 두 모델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실제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겐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아주 익숙하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화가의 화풍을 학습해서 적용하는 딥드림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의 화풍을 이용해서
고흐가 그린 그림이 아니지만 고흐의 그림처럼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진을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디즈니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풍으로 그림을 변환시킨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개는 쇼핑몰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아마존에서는 합성 이미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피팅을 제공하고 있고 음성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제공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 줄 변화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두려움도 크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부산과학관 김효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